부가적으로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영상에도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찍어놓은 게 있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고, 오늘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을 12단계를 글을 쓰고 가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난이도가 지금 이 서사 단계에 맞춰서 12줄을 오늘 수업 마칠 때까지 못 쓸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경우는 3막 부족까지만이라도 오늘 쓰고 가는 걸로. 이게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게, 아니 이걸로 강의 한 1시간 2시간 하실 거고 남는 시간 뭐 고작 30분인데 그 안에 12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걸로 작품 만들거나 발표하거나 어디 공개하란 말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진짜 나는 오늘 기계다, 난 미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2줄 그냥 쓰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 경험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미리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서사 단계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클래식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클래식한 방법 중에 하나고, 베스트셀러를 한 권 자체를 요약을 해보고 갈 생각인데, 스토리 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요거는 이과적 사고로 짤 수 있다. 여러분 대부분 문과적인 체질이죠. 좌뇌가 조금 더 있고 뭐 그런 체질, 우뇌가 조금 더지. 그런 체질이긴 할 텐데, 이건 약간 내가 지금 물리학자다. 근데 웹툰이 만들고 싶어. 스토리를 어떻게 짜지? 이 사람이 막 공감 능력도 조금 덜할 편이고 하겠지만은,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낼 때 요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문장을 넣어봐라 하면 그 사람도 어쨌든 국어 구사하니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외한들도 약간 제가 어디 특강 가거나 즉석으로 스토리를 구워낸다라는 개념을 쓰는데, 구워낼 때 조금 레시피 만들 때 좋다. 요 개념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막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요 지점이 뭐냐면, 요즘 트렌드랑 조금 안 맞아요. 요즘 트렌드랑 안 맞는데 나중에 설명하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고 직관적이다, 나 너무 스토리 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설렐 정도의 마음을 들게 해줄 수 있는 설명 단계가 몇 가지야.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나 완전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 라고 약간 고양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짜는 게 조금 설레고 재밌고 두근두근 되고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6, 7, 8, 90에서 막 해냅니다. 왜냐, 이쪽이 연재 분량의 대부분이거든. 2막이에요. 3막 구조로 따지면 여기가 6, 7, 8, 90, 여기가 2막이거든. 그러니까 2막에서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따르면 1, 2, 3, 4, 5, 6 요 단계가 그래도 만화로 따지면 그래도 뭐 20회, 30회 좀 기다려줘야지 정상적인 클래식한 방법인데, 요즘은 1화에 6번까지 막 와버려요. 최근에 저 99 강화 몽둥이 봤습니까? 막 광고 열심히 하던데, 네이버 웹툰에서 99 강화 몽둥이 봤어요. 그냥 첫 타 보면 1, 2, 3, 4, 5, 6까지 다 와버려요. 야, 지금 너무하다 이거. 진짜 뭐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약간 변칙을 쓰더라고요. 약간 변칙을 쓰는데, 첫 타에 6번까지 다 보여줘 버리고 나중에 이 나무 몽둥이 99까지 강화해봤자 내구도가 안 생기네 에서 위기를 한번 준 다음에 다시 그 걔 누구 그 큰 보스목 같은 하나 따라잡고 얘가 얘한테 빙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몽둥이가 영구성을 갖추게 돼요. 그때부터 또 다시 6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요즘의 트렌드는 이 흐름이 대단히 빠르고 몇 번 반복하면서 고구마 사이다 주는구나 까지만 알고 보시면 되고, 그냥 나는 기본적으로 옛날 클래식한 이야기 작법을 조금 이과적 사고로 좀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플라톤의 시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이 1막, 2막, 3막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 아저씨가 얘기한 이 그 구조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죠? 근데 오래됐다는 말은 고리타분하단 말이고, 그 반대는 계속 그게 먹혀왔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응용하셔야 돼요. 소설에서는 이걸 조금 쪼갰을 뿐입니다. 쪼갰을 뿐인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가요. 다만 웹소설에서는 또 이 구조로 안 가겠죠. 이 구조로 안 갈 거 아니야. 첫 타에 그냥 발단 다 끝내버려요. 발단 다 끝내버리고 재밌는 전개 하다가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1, 2, 3, 4, 5번 묶어서 조금 봅시다. 첫 번째 일상세계랍니다. 일상세계랍니다. 자, 포인트. 여러분이 짜려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생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보통은 어디에 있느냐면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하게 어제 이 평범한 일상은 포인트가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럴 걸 아는 그 지점을 보여줘야 돼요. 물려있다 주인공이 물려있다. 난 똑같지 뭐 비관하는 주인공이라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이래야 되고요. 집비 모르는 놈이라면 내 인생 이렇지 난 귀족이지 난 정말 영원할 거야 개미들 뭐 이런 거 평범 내일도 무시 어제도 무시 오늘도 교만 요 어떤 일상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평범은 선악 구분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일상 속에 있고 이거는 늘 같은 하루라는 인식을 우리는 딱 받아줘야 돼요. 이 일생을 평생은 아니고 꽤 오랫동안 보내고 있는 주인공이구나라는 걸 소개시켜주는 일장이 필요합니다. 일장이 필요하고 요거는 영의 상태라고들 해요. 숫자로 따지면. 자, 이과적으로 갑시다. 영의 상태는 가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많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애매한 숫자예요. 영의 상태는 진보도 퇴보도 아닌 머물러 있는 상태 정도다. 우리가 출발을 그렇게 합시다. 이과적으로, 우리 이과적으로. 여기서 어쨌든 간다라는 행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알겠죠? 들었어요? 자, 해리포터에서는 계단 밑에서 살던 삶, 반지의 제왕에서는 평화로운 마을, 뭐 이 정도라고 설명을 하는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예시를 좀 들어주면서 갈까요? 액션물로 갑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 나는 계속 이 학교에서 찐따일 거야. 자, 어제도 오늘도 나는 연애를 못하는 연애 바보, 연애 고자일 거야. 연애 세포 없는 사람일 거야. 어제도 오늘도 나도 내일도 나는 흙수저일 거고 별로 돈 들어올 구석도 없고 미래가 안 보이고 집값은 오르고 아이고 할 일은 없고 알바 또 잘리고 있고 점장님한테 야단 맞고 나는 계속 그러고 있네. 또 뭐 있을까?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TV 노래도 못하고 음치고 성대 결절까지 오고 아이고 나한테는 미래가 없네. 요 상태여야 돼요. 요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요즘 웹툰 트렌드예요. 옛날 소설이나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1화, 2화, 3화, 5화, 6화까지 계속 그냥 꾸역꾸역 보여줬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미리 보기 한 5화분 떨어지고 처음에 3회분 정도 공개되면 이때 재미없으면 딴 거 봐버리잖아. 이 매정한 족속들아. 그러니까 웹툰 작가들 포함해서 스튜디오 제작사들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첫 화에 물량 공세 폭탄을 투하해라. 폭탄을 투하해서 이 적자 지금 처음에 잡아놓으면 의지가 나면 좀 안 떠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번 사고 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처음에 잡아두려고 하는 경향이지 원래 그 스토리가 정석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정석으로 짜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은 아니고 이제 희망적인 어떤 전망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 웹툰 결제하는 구조가 구독료 개념이라면 그냥 난 네이버 웹툰에 입점하는 이 입장료 뭐 매월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내고 안에서 고르는 거에서 더 미리 보기를 결제하든 뭐 하는 거는 조금 50원 뭐 100원 이 정도로 추가 받는 거고 입장료 자체로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이런 어떤 이걸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욕할라나? 어쨌든 약간 자본주의의 개량형으로 조금 웹툰 작가들 좀 먹고 살게 지금 극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만약에 그 개념으로 간다. 내가 하고 싶은 속도로 꾸역꾸역 나는 연재를 해도 최소 월 몇백 정도 해서 최소 인간적인 생활은 보장된다라는 그 웹툰 작가의 룰이 생기면 나는 사실 요즘 같은 스피디한 흐름 도저히 내 취향이 아니었어. 난 내 속도로 연재할래요. 라는 개념이 생기면 이렇게 연재해도 돼요. 지금 웹툰법 생긴다고 하죠. 그 다음에 최근엔 자꾸 픽픽 쓰러져 나가서 하필이면 상징적인 인물들이 쓰러져 나가죠. 하니까 이 속도와 이 주간 70컷 이상의 풀칼라 연재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게 계속 축적되면 제가 볼 때는 네이버든 카카오든 양대 기업 혹은 어떤 여러 가지 협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작가들 휴가도 보장되고 조금 스토리 구조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냅두자라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잠깐 얘기를 했다가 본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요런 세계에서는 방금 예시 들었던 몇 개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일상 세계를 어떤 충실히 묘사해주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요때 묘사의 포인트. 자, 이걸 왜 짜놓겠어요? 자, 캐릭터 설정 이거 왜 짜놓겠어? 자, 사랑을 못 믿게 된 휴머니스트, 궁상 맞고 능청맞은 다정한 츤데레다. 얘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깡다구 소녀다. 어설프지만 의욕 넘치는 친근한 리더다.
얘는 충성스러운 로맨틱 가이다. 얘는 사랑에 닳고 닳아서 지쳐버린 순정녀다. 이거를 초반에 이렇게 초반이 아니고 캐릭터 설정을 쭉 이렇게 왜 해놓겠어요? 왜 해놓겠어? 요때 이 캐릭터 딱 성격 요렇네. 요 캐릭터 딱 요런 과거 있을 것 같네. 요 캐릭터 딱 어떤 지금 난관에 처해 있겠네를 일화가 아니고 어떤 초반부에 조금 묘사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별 상관없는 막 카레 라이스 막 좋아하고 뭐 맛있다 오늘도 카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이 카레를 왜 하필 김치찌개도 아니고 카레였는지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캐릭터 설정을 초반에 잘 해놓으면 뭐 세이브 더 캣 이런 캣에서는 그 제목 자체가 뭐냐면 악당이든 이상한 놈이든 간에 고양이 하나 구해주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등장할 때 조금 보여준대요. 보여주는 그런 개념에서 그 제목도 그렇게 지었는데 그 캐릭터 내가 짠 캐릭터의 성격이나 상황이 약간 짐작되어야 됩니다. 요거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나루토 출판만한 나루토의 1화를 보시면 돼요. 나뭇잎 마을에 있고 혹하게 되고 싶고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엄마 아버지 없고 애들이 내 무시하고 내 도와줄 사람만 약간 믿을 만한 멘토 선생 그 누구 아무튼 아저씨 하나 있고 딱 그 걔 상황이 요렇네 1화에 다 나와요. 자, 그 상황이 1막이고요. 1단계고요. 자, 1단계 외우세요. 여러분 1단계 오늘 써야 되니까. 그죠? 자, 2단계. 2단계가 대단히 흥미롭죠. 왜냐면은 1단계 계속 가면은 다큐멘터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스토리잖아. 서사, 내러티브잖아요. 그럼 산막 구조에 따라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첫 파도입니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고 살고 있는데 딱히 욕심 욕망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모험을 해야 하는 소명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요약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뭘 바꿔주면 되냐면 이거 영웅여정의 서사 단계고 크리스토퍼 그 아저씨가 이제 정리한 거라서 뭐 헤라클라스라든가 뭐 있잖아요. 스파르타쿠스라든가 그런 영웅들 여정 얘기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원전의 얘기예요. 원전. 그럼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험만 하면은 우리 플롯 했던 것처럼 모험 플롯이지. 우리 플롯 여러 개 있잖아요. 복수, 뭐 라이벌 플롯, 뭐 성장의 플롯 많잖아. 그 말인즉슨 여러분 이 단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평범 일상 이건 똑같아요. 평범한 일상에 있는데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누군가의 의뢰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을 깨는 거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에 드디어 아파트도 장만했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 행복한가?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지진이 났네? 지진이 났어요. 지진 사람 아니죠? 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자기 내면의 갈등 요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모험 혹은 생존 혹은 갈등, 뭐 대결 아니면 극복, 뭐 싸워야 된다. 요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우연하게 마약 뭐를 주었다. 평범한 가장인데 마약을 주었다. 마약을 주은 거야. 사건이죠. 그래서 이 마약을 팔아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나르코스라든가 저 누구 위대한 가족이가 뭐고 그 정우 주인공인 거. 마약 얘기는 원래 재밌죠. 수리남도 그렇고. 갑자기 그 사건에 휘말려요. 뭐에 의해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그냥 이 사건이나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었을 낀데 요거야. 난 잘 살고 반대말은 또 나는 계속 찌질하게 살고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요 귀인을 만나서 아니면 어떤 악당을 만나서 요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우연히 로또에 당첨이 돼버려서 아니면 우연히 그 만수르가 타고 온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카를 내가 리어카로 긁어버려서 뭐 치료비 얼마 안 나옵니다. 1,000원만 주이소 뭐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할아버지 미칠 지경이에요. 알겠죠? 암에 걸린 손녀는 살려야 되는데 치료비는 1,000억이래. 아니 차 수리비는 1,000억이래. 근데 만수르가 그날따라 기분 나빠가지고 안 봐준대. 끝장났죠 인생.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죠? 네. 응. 만수르 니는 뭐 필요한데 지도 돈 말고 네가 필요한 거 뭐 내가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발가락을 빨아라 뭐 이런 걸 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럼 딸기잼이라도 발라서 빨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발 한번 빨아주고 1,000억이면 괜찮잖아. 예시가 좀 너무 추접했는데 어쨌든 뭐가 벌어지고 내가 그 벌어진 일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라는 소명을 받는다. 소명도 바꿔야 돼요. 임무 아니면 뭐죠? 아무튼 적절한 단어 있죠. 아무튼 소명 여기서는 옛날 영웅담이니까 그걸 받는다라는 게 2단계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가냐 마냐 해서 이제 슬슬 갈까? 이제 고민 시작되는 거예요. 갈까? 혹은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 요런 거 예시들 요거예요. 매트릭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요런 것들로 팟캐스트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 그거를 좀 요약을 했고. 자, 1장 2장을 못 들었네 둘이. 자, 이때 포인트는 이런 거 얘기가 많아요. 내 일상은 지루해. 주인공의 일상이 내 일상은 너무 비루하고 지루하고 싫어.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런 정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는 뭐죠? 반대. 일상이 너무 너무 좋아. 좋아. 행복해.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어. 더 이 가족, 우리 이 바운더리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딱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행복해. 뭐 이 상태예요. 그 상태가 일막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어떤 포인트가 또 따로 있냐면 일상을 강렬히 벗어나고자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고 일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라.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 영웅담 중에 저 행콕 같은 경우는 나는 아무 영웅 짓거리 하고 싶지 않다고만 소리나 먹고 놀게 냅둬라. 요게 지 욕망이었잖아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노크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을 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노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이야기 전체 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야기의 조그만 카테고리 안에서 누구 하나 꼬실 때 그때도 발생을 합니다. 왜 저 뭐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엔드게임이가 엔드게임 전인갑다. 그 전에 뭐 타노스 목치고 토르가 약간 요 상태에 빠져 있지 않던가요? 배 불룩 나와가지고 맥주 먹고 왜 뭐 인생 덧없어. 그때 노크하러 누가 찾아오죠? 헐크 혼자 찾아오나? 헐크 혼자 찾아오니까 뭐 타노스가 어떻게 우리가 시간 되돌려가지고 또 돌아가서 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처음에 그 토르가 거부를 하죠. 네 입에서 다시는 타노스라는 이름 하지 마라 뭐라고 점으로 정색을 하잖아. 그 단계가 뭐냐면 바로 3번입니다. 자, 3단계 왔어요. 현재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어려운 거 없죠? 네. 1번부터 6번까지는 대단히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나. 3번은 뭐냐면 이야기 법칙 중에 참 이게 산막 파동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나랑 같이 타노스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해볼래 토르야? 했을 때 진짜가 어디서 하라 했노? 고고 가자고 라고 하면 좀 싱겁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자꾸 싫습니다. 사투리인데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싫은다는 말은 좀 다른 건데 거부를 합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거. 내한테 안 맞다. 이 안 맞는 이유가 이제 그 캐릭터 설정한 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 캐릭터가 두려움이 많다 그러면 나는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 캐릭터가 대단히 교만하고 짚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남들 위해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 이 캐릭터가 만약에 상냥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모두 사랑해야지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 포인트는 안 하겠다는 거야. 싫다. 나 이 상황 싫다. 무섭다. 이게 얼떨떨하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냐? 주인공이 여러분이 캐릭터 설정해 놓은 그 주인공한테 내적인 결함 혹은 외적인 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번에 오디션 열린대. 너 노래 잘하잖아. 잘했었잖아. 좋아했잖아. 너 나가봐라. 나 성대결절이요. 나 사투리 심해. 내 목소리 허스키해서 개성 없고 개성이 너무 심하고 나는 뭐 소녀 같은 노래 못 불러. 이런 거. 그러니까 외적 결함, 성대결절, 내적 결함, 나는 무대 서는 거 무서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넣어줄 거 아닙니까? 혹은 도와주는 상황. 그 사람들이 보통 멘토, 멘티 역할을 합니다. 자, 결함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이 모험을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을 혹은 이거를 거부합니다. 아까 좀 아래쪽 평범한 가족 아파트 샀는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디 가가지고 보통 그 상황이죠. 가만히 움직여서 구조 기다릴래? 아니면 얘는 천식인데 천식약 구할래? 왜냐 아파트 1층 상가에는 천식약이 있거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딸이 죽어가니까 천식약 구하러 약국에 기어서 가야 된다. 철근 뚫고 뚫고 그 과정에서 진해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쥐도 나오고 뭐 유독가스에 노출되고 뭐 그런 여러분이 시련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행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 결심, 결단, 모험, 뭐 이런 거, 훈련 이런 걸 시키려고 할 때 얘는 스스로 그거를 못하겠다 혹은 나 안 할래 하고 단념합니다. 요 지점이 대단히 짧게 묘사됩니다. 요즘은
대단히 짧게 묘사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어떤 주인공은 이것 자체를, 이 과정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이 플롯 자체, 이 서사 구조 자체가 너무 역사적으로 오래돼서 이야기를 많이 소비한 독자일수록 이 과정을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식상해 해요. 어차피 할 건데 그냥 빨리 해라. 나 빨리 전투씬 보고 싶다고 토리야. 네 설득할 시간 없다. 내 극장에 이 와이드 4DX로 보고 싶은데 빨리 타노스랑 싸워라. 그냥 그만 그 튕겨라. 이 마음이 이야기를 많이 본 친구들일수록 발동을 한다 이거죠. 자, 이때는 소명의 거부니까 당연히 이과적 사고로 치면은 이제 홀수겠죠. 홀수 맞나? 아, 짝수겠죠. 다시 영 상태 혹은 그 짝수 상태. 그래서 발목이 한번 잡힌다라는 개념 그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 줄까지 적을 수 있을 텐데 뭐가 되고 싶어? 뭐 못 돼. 그래도 되기로 했어. 요 단계예요. 변화에 대한 거부나 망설임, 두려움, 공포 등이 이때 묘사되는데 이 묘사되는 포인트는 캐릭터에 설정해 놓은 거를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당연히 산막 구조로 따지면 여러분 결말 예상되죠. 요거 극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이야기 결말 때. 저 이야기 결말 때. 가결론 세워놓으라 했잖아. 시놉시스 할 때. 당연히 요거 극복했겠죠. 극복하고 뭔가 해냈겠죠.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봤지만 인생 덧없더라, 극복 못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조금 우울한 얘기도 있고. 자, 1, 2가 있는데 내부에서 막기. 내부에서 막기는 주인공 지가 망설이는 거고요. 자, 외부에서 막는 거는 외부 내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다든가, 나를 억압한다든가, 나를 무시한다든가 그 단계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막는 거는 표면적으로 액션이 잘 발동되고 대사 그 티키타카도 잘 발생이 되고 심리 묘사도 비교적 쉬운 편인데 내부에서 스스로 갈등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모노 드라마처럼 연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연못에서 혼자 생각을 한다든가 회상을 한다든가 멘토랑 대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묘사하기는 조금 더 번거롭겠죠. 어쨌든 크게 보면 그렇다. 자, 12단계 중에 저 그림자와의 만남을 이 단계에서 섞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건 나중에 그림자와의 만남 혹은 그림자와의 조우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책 원서에는. 뭐냐면 그냥 최종 보스랑 살짝 만난다 이거예요. 최종 보스 혹은 내가 그 오디션에서 내 최종 경쟁자가 될 만한 그 라이벌 재수없는 우리 동네 소꿉친구 걔 영숙이를 살짝 만난다 이거예요. 요 단계에서.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 2, 3 되게 쉽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 깨져버렸음. 나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못하겠어. 요 단계. 자, 1, 2, 3 쉽죠? 4번 갑니다. 요때 이제 여러분 단어 또 바꿔줘야 됩니다. 원전 그대로 이 스토리 작법서에서는 정신적 스승과 만난대, 멘토래. 이건 사람이어야 되나요? 꼭? 아니요.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어도 되고, 어떤 물건이어도 되고, 어떤 내면의 변화, 그런 거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망설이던 주인공한테 멘토가 등장합니다. 얘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통과 의뢰나 시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과 의뢰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 통과되는 순간이 엄청 재밌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거든요. 그래서 영상 몇 개 보여주겠다라는 포인트가 이쪽이었어요. 통과 의뢰 통과되는 딱 그 순간. 자, 요거는 이제 간다는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잖아. 아니면 상황이 밀어주잖아. 아니면 어쩔 수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방금은 긍정 에너지고 부정 에너지. 너 이 행동 안 하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요거예요. 누아르로 따지면. 네가 그 주순 마약 우리한테 넘기면 무사히 넘기면 경찰을 따돌리고 잘 놔둬갖고 넘기면 100억 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100억 줄게 했을 때 앞에다 여러분 복선은 껴놨겠죠. 수술비가 필요하다. 언제나 아들은 언제나 아파하고 있다. 뇌 질환 때문에 언제나 병원에 있다. 맨날 그래 괜찮을 거야. 곧 세포 구할 수 있을 거야. 병문안하고 뭐 그런 일상일 텐데 마약 주머니 주었고 이거 뭐지? 하고 집에다 놔둬놨는데 의문의 전화를 받고 그 마약 내놔라. 100억 줄게 했는데 아니요 나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소명에 거부해요. 소명에 거부했는데 그래 너그 아들 무슨 성모병원 202호에 있지? 잘생겼더라고. 요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센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발 건드리면 너 누구 도둑 다 죽일 거야. 뭐 어쩌고. 네 혼자 뭘 죽일 수 있겠니? 그냥 마약이나 잘 건네줘. 요 정도예요. 자, 이때는 이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100억도 생기고 아들 병원비도 벌자. 해야 되겠다. 이 상황이에요. 자, 해리포터나 매트릭스나 뭐 반지의 제왕 예능 넘어가고 바쿠만이라는 만화에서는 삼촌이 남겼던 원곡 요게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드디어 재미있는 순간이 옵니다. 6번까지가 재밌다고 했는데 5, 6에서 넘어갈 때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이야기가 급물살을 왜 타는지 보세요. 글자는 좀 많지만 친절하게 다 읽어주겠습니다. 자, 시련이 왔어요. 이때 멘토는 주인공이 처음에 단념하게 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든 뭐 외적 반응이든 그거를 딱 해결해 줍니다. 그걸 해결해 줘서 주인공이 이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준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행에 떠날 수밖에 없다. 이제 배 타버렸다. 버스 출발했다.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첫 관문의 통과라고 하는데 클라이막스로의 강을 건넌다는 말인데 이때는 이제 뒤로 빠꾸는 안 되는 거죠. 뒤로 빠꾸 치면 여러분이 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장난쳐? 몇 번을 튕구는 거야?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이때쯤 돼 이야기 진행시키라. 와 작가 진짜 더럽게 질질 끄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 이제 더 이상은 뒤로 안 갑니다. 갈까 말까 해서 드디어 망설임이 끝났다. 이제 간다. 내가 이 세계로 이제 들어간다. 요거예요. 요거는 처음에 혼란 단계라고 하는데 99 강화 몽둥이에서는 이게 뭔 일이요 하고 툭 쳐보기도 하고 뭐 이거 2단계예요. 이게 뭐야 이 마음 몽둥이가 왜 이래 그 상태인데 이제는 얘는 파워가 있고 내한테 주어졌네. 다 죽었어. 요게 가자예요.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요게 가자예요. 자, 아주 중요한 단계라서 이 원전에 따르면 문지방을 넘어서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문 수호자가 이때 등장합니다. 자, 신화적이죠. 신화적이에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관문 수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거 바꿔줘야 되겠죠. 관문 수호자 역할을 뭐가 해주냐면 예를 들면은 마약을 주웠다 치면은 어떤 경찰이 자꾸 나한테 뭘 물어보네? 요 정도 단계예요. 저 경찰만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잘 이걸 할 수 있겠는데 요런 단계 처음 딱 방해하는 약간 조연격이에요. 자, 영화 소개의 가장 마지막 문구 지음이라 보면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화 소개 같은데 시놉시스 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뭐를 마약가방을 주고가지고 그걸 조직에 넘기면 1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뭐 하게 되는 대로 끝납니다. 그게 요 5장이에요. 5막이 아니고 5단계. 이불 밖으로 나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엄마가 끌어내고 주인공 이불 박차고 이렇게 지정이다 생각하면 되고 배틀물이라면 액션 몸의 플롯을 가진 액션 장르라면 첫 번째 배틀, 어떤 첫 번째 대회, 첫 번째 불량배와의 시비 뭐 이런 게 한 번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주인공이 강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소녀 세상은 착하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참교육으로 따지면 그 죽은 선생님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절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요런 거. 보통 요로 두 사람 대립 많이 시키죠, 여러분. 액션 같은 데 보면. 이게 진짜 찬반이 많이 날리는 의견이라서 그게 심어주기 좋은데 요때 첫 번째 배틀 그래. 그 순둥순둥했던 그 여선생님이 뭔가 의문의 파워 장갑을 주워가지고 애들 괴롭히는 거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걔가 저 배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갈까 말까 하다가 선생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를 구해줄 분은요. 뭐 그러니까 이런 멘토도 멘티들 뭐 제자들이 막 오겠죠.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변화시켜 주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결심을 딱 하는 거 이제부터는 이 여선생이 액션 하겠구나. 이렇게 상황이 오면 돼요. 첫 번째 배틀이 크게 열리는데 예를 들면 교내 일진 중에 뭐 1학년 짱 뭐 이런 애들한테 강한 의지로 훈육을 해준다랄까 그런 상황이 보이죠. 자, 더 파이팅, 스파링, 매트릭스에서 알약 삼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요때 주요 한 4명 정도라 하는데 이거 인원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에서 하는 얘기고요. 다 2단계에서 나오는데 주인공, 못 가게 막는 사람 혹은 막 가게 막는 거, 그 다음에 멘토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야 그래도 넌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내야지. 선생님 할 수 있다고요. 선생님밖에 없다고요. 요거 그 사람. 그 다음에 관문 수호자가 등장합니다. 요 관문 수호자는 드디어 결심했는데 못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처음에 방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디 갔노? 요때 어디 갔노? 외부에서 막는 사람. 야 네가 무슨 뭐 일진들을 다 이렇게 정벌하겠어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말고
모범생인 줄 알았던 아끼던 내 제자가 알고 보니 요 일진의 보스였구나 뭐 이런 걸 알아낸다든가 이 상황입니다. 선생님 실망했어요. 이런 분이었군요. 결국 사람 똑같다고 했죠 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카리스마 넘치는 그냥 중2병 걸린 보스 한 고2 정도로 잡읍시다. 걔를 여선생이 처음으로 한번 참교육을 해주는 정도 단계가 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통과됐다. 넘어갔다라요. 넘어가는 지점을 안 보여주면 아직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승리를 합니다. 작은 승리. 왜 작은 승리해야 하냐? 큰 승리는 언제 해야 되죠? 파동에 따짐, 저때 클라이막스 때. 또 이 지점 그 전까지 많이 져야 돼요. 많이 져야 됩니다. 지금 참교육 단계가 그 단계도 이제 그 교권국 그만두겠다 뭐 이런 거 하고 그 단계인데, 자, 멘토가 관문 수호자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멘토가 관문 수호자인 경우는 여선생의 단짝이었던 정말 믿을 만한 그 선생님이 방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정말 이 액션에 이 어떤 힘의 논리로 가고 싶다면 저거 체육 선생님이라고 칩시다. 나 정도는 쓰러뜨리고 갈래? 뭐라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인인데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한 놈인데 나를 막는 사람, 진지하게 막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이걸 겸하는 경우도 많다 하고요. 인물이 이때 너무 많아지면 지저분해지니까 이야기가 좀 난잡해지니까 조금 많이 줄여준다고도 하고, 요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6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포인트가 되려나? 스케치업 소스를 대거 바꿔줘야 됩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6번부터는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후원 텀블벅 사이트 엄청 디벼야 되고요. 뭐 성이 어떻다, 뭐 학교 바뀌어야 되고, 운동장, 새로운 배경들이 무지하게 등장하는 게 6장인데, 자, 이때 공간적 배경이 많이 바뀐다 정도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5단계까지 적어야 되는데 지금 적으면서 듣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스테이지가 바뀌네? 이 생각을 드시면 돼요. 옛 영화에서는 안막으로 이때를 진짜 노골적으로 끊었어요. 안막으로 검해지고 다시 허해지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모습을 두드러지게 바꿔준다든가, 즉 캐릭터 모델링도 바꿔줘야 됩니다. 의상, 표정, 뭐 액세서리, 뭐 헤어스타일, 뭔가 장신구, 요것들을 6장 때 싹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쾌감이 얼마나 독자한테는 센가 여러분들이 체감해 볼 수 있도록 영상 몇 개를 보여줄까 해요. 프롤로그 영상은 생략합시다. 시간 관계상. 이미지부터 쓱 볼까? 코덱이 필요하답니다. 코덱이 필요하다고? 안경 벗는 순간 비주얼 바뀌었고, 자, 동영상이 되는 거는 틀고 아니면 이미지만 봅시다. 이건 영상인데 안 틀어지고요. 사실 이건 클라이맥스 부분인데 힘 숨진 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기에 몰리니까 요거는 소명의 거부죠. 난 싸우기 싫어. 너무 이미지 작죠? 좀 가만히 있어 봅시다. 난 싸우기 싫어 이 상태인데 너무너무 위기에 몰리니까 보통 이런 표정 짓죠. 눈물 한 방울 끌리고 이 다음에 눈 한 번 감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뜨면 너그 다 죽었다. 요 심리를 우리는 알아요. 이야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칼을 들고 이제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슥슥슥. 그 상황이에요. 그 다음 역시 영상은 안 보이네.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몬스터는 특이한 영화예요. 대단히 인기적이고 대중적인 작품은 아닌데 본 사람들은 와 정말 작품성 뛰어나다 이렇게 봤었는데, 연쇄살인마랑 아무 힘없는 소녀랑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소녀가 변모하려고 할 때 막 주변에 있는 피를 막 얼굴에 묻혀갖고 막 괴성 지르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재밌어지겠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자, 요때 한번 들어와가지고 벙커가 아니고 저 우주선 안에 선내로 들어와가지고 확대는 되나 이거? 선내로 들어와가지고 잠깐 쉽니다. 잠깐 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는 그냥 우주 재난물이라고 생각해서 해도 재미있고 장르물로서도 재미있고 이 사람은 원래 목표 자체가 그냥 고마 죽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사랑했던 딸이 떠나니까 삶의 목표가 없었잖아. 우주에서 대충 살다가 막 죽고 싶다기보다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였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겪다가 얘가 도움도 겪고 살아나가지고 우주 안으로 들어가고 잠깐 쉬는 장면이에요. 잠깐 쉬는 장면인데 은유 요거는 샤레이드 기법 중에 하나인데 태아의 약간 탯줄과 이런 것들 자궁 안에 딱 있는 상태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즉 이때부터 다시 태어나겠다 이거죠. 다음 컷으로 안 넘어간다. 내가 확대를 해서 그런가 보다. 영상 안 틀어지네. 그 다음 요거 아포칼립토라는 작품. 어떤 진흙탕에 한번 떨어지고 거기서 우 이렇게 다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플롯이 그때부터 바뀌어요. 플롯 앞에는 추적 플롯, 뒤에는 복수 혹은 추격 플롯. 뭐냐면 쫓겨다니다가 식인하고 이런 종족들한테 쫓겨다니다가 요때부터는 이제 지가 도깨비한테 침도 만들어서 독쏘고 이러면서 걔네들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다가 쫓아다니는 게 시작한다. 변모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늪에서 다시 태어난다. 달콤한 인생 이병헌 나오는 것도 역시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부터 복수국 시작되죠. 킬빌 영화, 저거 옛날 영화인데 거기서도 관에 묻혔다가 거기서 관 이렇게 때려갖고 무덤에서 나온 뒤부터 복수국이 시작되죠.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플롯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복수합니다. 자, 평범한 아저씨 딸 해부하는 장면을 보다가 해부 장면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 소리만 우두둑 막 이런 것만 들립니다. 이때부터 무덤에서 손 한번 쥐고 복수 시작합니다. 스승님한테 위로받고 한번 아는 다음부터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김봉남 살인사건 정말 태양을 한번 보고 슥 한숨 짓고 치유받은 다음에 복수 시작합니다. 전설의 주먹 각성 기억 안 난다. 이거는 엔딩입니다. 엔딩. 너 옥상으로 따라와. 이 다음에 이제 그 싸워가지고 다 이깁니다. 이거는 엔딩. 요 포인트 얘기해주면 알겠네. 아저씨에서 머리 미는 순간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잖아. 전당부 아저씨로. 그죠? 근데 머리 미는 순간 다른 인격 나옵니다. 자, 요 아저씨가 이름이 뭐더라? 극중에서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엑스맨에서 그 철 다루는 금속 다루는 사람이죠. 얘한테 이렇게 한번 각성 받고 나서 거대한 철물도 다루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포인트 영상을 하나도 못 보여줘서 그렇잖아. 소득이 안 되니 뭐.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드디어 6번이 됐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그죠? 뒤에 조금 이제 까다로워지는데 6번부터 스테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배경 소스도 다 구입해야 될 정도로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세 판을 짜야 된다라는 강박이 올 겁니다. 요 세 판이 짜야 될 때 강박이 두 가지 강박이 있는데 1막부터 5막까지 독자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 그래서 지금 고양됐어 작가가. 뭐 보여주지 이제부터 이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1막부터 5막까지 반응이 영 띠뜻미끈해요. 플랫폼에서 자꾸 눈치 줘요. 제작사에서 작가님 이거 좀 뭔가 파괴력 있는 뭐 없을까요? 막 눈치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막을 한번 갈아줘야 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개 부분이기 때문인데 요때 여행이 시작돼요. 여행은 당연히 단어 바꿔줘야 되죠. 도주가 시작돼요 이제. 아니면 뭐 결투가 시작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단어를. 여행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전에서는 여행이 시작되는데 자잘자잘한 시험들이 생겨요. 나한테는 어떤 힘이 생겼으니 몇몇 잡목들을 좀 물리쳐야 여러분도 게임할 때 재밌잖아요. 레벨업하는 재미도 있고 장갑도 바깥 끼고 그 재미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 돼요. 아직 보스 만나기 전에 자잘한 시험들, 협력자들, 뭐 적대자들 만나는데 자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랑 적대적인 사람들이 이때 이제 우르르르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르르르 그죠? 조연들.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반전 넣어주는 건 여러분 재량이에요. 협력자인 줄 알았더니 얘가 보스였구나. 맞죠? 얘가 음모의 그 총상이었구나.
얘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나를 파워업 해주려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던 우리 아버지 친구였구나. 내 은인이었구나. 이렇게. 이게 역할에 따라 나뉘는 것이지, 걔는 걔, 얘는 얘, 쟤는 쟤,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에 따라 자꾸 새 인물들이 나온다. 영의 상태니까, 아직은 영의 상태입니다. 왜냐면 판 바뀌었는데 좀 두리번두리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갈까 말까 해서 여기는 아직은 동작, 뭐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야기의 처음처럼 초기화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하드를 조각 모음 한다. 알겠죠? V3로. 그걸로 한번 컴퓨터 한번 쓱 갈아준다. 대신 데이터는 안 지운다. 알겠죠? 그래서 액트 2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액트 2 말고 액트 3나 요때 즈음에 여러분 원고료 협상이 들어갑니다. 원래.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협상하기 좋을 때가 그때쯤이라서 그래요. 보통 이제 액트 2, 액트 3 즈음 해가지고 시즌 1을 만결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2로 가는 그 준비 기간 동안 원고를 협상을 한다든가 그러죠. 설정샷 다 들어간다 이때. 왜냐 달라진 일상 세계를 보여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 마법 지팡이를 주었다. 그러면 내 마법 이 지팡이를 뭐 할 수 있는지 계속 독자한테 실감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망토 두르고 날 수 있게 됐다. 어디까지 내가 날 수 있는지. 내가 아이언맨이라 치자. 아이언맨 치자고요. 조립 다 했어요. 마크 1 실험하고 뭐 이거예요. 둥둥둥 날 수 있나 마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야기 발동 안 됐죠? 네. 지구 실험실에서 막 작용해보고 혼자 나뒹굴어지고 막 이러는 거 봤잖아. 그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로봇 만들어가지고 갑주처럼 입을 수 있다. 그거 보여주는 단계라서 두근두근두근만 시켜주면 돼요. 아 이제 빨리 싸우는 거 보고 싶어. 근데 누구랑 싸우지? 무슨 상황이 생길까? 잔잔한 재미 주면서 독자를 멱살 끌면서 슬슬 데리고 가야 된다. 서부국에서는 요 단계를 뭘로 하냐면은 여러분 서부국 잘 모르죠? 웨스턴 장르 잘 이렇게 막 친근하진 않죠. 근데 어디서 들어서 알긴 알죠. 그래서 이게 좀 아재들이나 아줌마들은 알 텐데 꼭 이제 처음 단계 어떤 술집에 꼭 바에 들어가요. 바에 들어가고 술 한잔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 하나 시킨다. 시켜놓으면은 뒤에서 자꾸 뭘 걸어요? 뒤에서 동네 또 협작분들이라든가 동네 양아치들이 뭐를 건다고 나한테 옷을 걸까요? 시비를 걸어요. 그죠? 혹은 나한테 거냐? 아니면 주변 사람을 동행합니까? 아니면 추행합니까? 추행을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만두시지 뭐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저 사람 총싸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좀 보자 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도 요 바에서 이런저런 정보도 듣고 현상금이 걸린 걔가 어디 있대 뭐라든가 이런 정보도 듣고 내가 인도해 줄게요. 내가 안내해 줄게요. 라는 그런 조력자도 만나게 되고 뭐 그런 사람 동료를 만든다. 자, 월 2로 따지면은 우주선 갔을 때 여러 가지 로봇들 만나는 거. 원티드에서는 방직 공장에서 주요 거기 숨겨진 멤버들, 시크릿 멤버들 보여주는 거. 매트릭스에서는 함선에서 멤버들 쭉 한번 훑어주는 거. 해리포터에서는 호그와트 가가지고 꺼져 말토이 뭐 이런 애들이니까 걔네들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 5단계입니다. 지금까지 1막부터 5막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와는 다르게 볼거리나 새로운 미니게임을 넣어주기 좋고요. 이 새로워진 판에서 주인공의 힘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때를 좀 알 수 있는 5단계입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처음 물건 거래하고 동료 만나고 하는 거래소. 주인공한테는 첫 번째 대활약. 요 단계예요. 무협 만화에서는 바가 아니고 객잔이죠. 그래서 무례배들과 싸운다든가 그런 거를 합니다. 요때 뭘 깔아주는 게 좋다고 하냐면 마지막 전투로 따지면 마지막 전투에서 주인공이 동료들을 두고 지 혼자 싸울 건가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모여 싸울 건가 이런 거 택하지 않아요? 주로 학원 액션물에서 많이 그렇지. 지 혼자 독고다이로 적진에 뛰어드는데 어이 혼자 가기 있어? 어이 우리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어디서 동료들 막 나타나잖아. 그런 거. 그거를 요때 미리 좀 깔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가 앞에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슬슬 꼬일 거예요. 앞에 것들이 꼬이면서 7번부터 슬슬 야, 저 클라이막스 설계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에 빠질 겁니다. 7, 8, 9, 10, 11, 12가 그래요.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원전에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최종 보수와 결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이때는 주인공이 죽음의 위기를 한번 넘긴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8번 때 제대로 된 시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7번. 7번 주인공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난관을 이때 만나게 돼요. 가장 큰 난관. 예를 들면 협력자인 줄 알았더니 내 원수였구나 이런 걸 깨달아갖고 슬픔에 빠진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사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갈까 말까 요 단계인데 쓰기가 대단히 스토리적으로 여기가 어렵대요. 사실상 여기가 쓰기 어렵긴 해요. 6번까지는 내가 막 뿌리면 됩니다. 그죠? 막 저지르면 되잖아. 뭐 마법 지팡이 주웠다는데 뭐 그렇다는데 뭐 마약 주웠다는데 뭐 이렇게 내가 막 뿌려버리면 되는데 7번, 8번, 9번부터는 이제 내가 뭘 뿌려놨더라 뒤돌아봐야 되거든요. 작가로서. 내가 그동안 문진해놨더라 이거 회수해야 되는데 요 고민이 요때부터예요. 그래서 작가로서는 쓰기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요때 어렵다 보면 작가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굳이 지금 단계에서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와? 뭐 이런 거. 굳이 저 학교는 한번 이긴 적도 있는데 또 한번 또 쳐들어간다고? 제가 또 시비 건다고? 뭐 이런 거. 뭐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이 요때 많이 나와요. 아직 클라이맥스 결론이 생각이 안 나갖고. 일단은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6번에서 7번 넘어갈 때 이 단계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여겨도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할까봐 7번 어려워할까봐 6단계에서 파티 내 길드 파티 잘 만들어 두면은 요 단계에서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여고생 드래곤 같은 경우는 계속 6번 7번이에요 지금. 여고생 드래곤 보고 있습니까? 그 코미디. 난 재밌게 보고 있는데 대단히 좋아하는 장르인데 그건 아직 클라이맥스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에피소드 옴니버스처럼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친구 계속 만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6번 7번 6번 7번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때 파티 잘 만들어 놓으면 티격태격 하면서 간다. 요때 티격태격 하는 케미만 잘 만들어 주면은 드라마적으로 서사 파도가 좀 크지 않더라도 그 캐릭터들 까부는 매력 보는 재미로도 잘 볼 수 있다. 나중에 해결책을 여기서 잠깐 힌트로 언급해주는 복선 같은 걸 여기서 좀 주기는 합니다. 좀 주기는 해요. 월 2에서 함장실 잠깐 보는 거. 원티드에서 방직공장 내부 지령 만드는 그 공간 그거 살짝 뭐 본다든가 이런 걸로 약간 떡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이 넘기고 떡밥 주고 시간 좀 끌다가 드디어 이제 조금 여러분이 좀 쉬워하는 부분이죠. 되게 쉬워요. 8번은 클라이맥스도 아니에요. 8번과 9번이 넘어가는 순간이 클라이맥스지. 여러분 클라이맥스 순간은 은근히 짧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 전 단계에 막 이렇게 감정 풀어주는 거, 감정 묶어주는 거 뭐 이런 게 어렵지. 클라이맥스는 그냥 뭐 존, 투, 신 이래갖고 누구 이긴다 뭐 이런 걸로 많이 끝나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묘사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림자의 난관을 원전에서 그림자의 난관을 통해서 당할 수 있는 그동안에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치닫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물로 따지면 애들 막 물리치고 더 센 놈 물리치고 이렇게 오다가 쟤는 내 소꿉친구 누구? 뭐라든가 이제 쟤를 이겨도 찜찜하고 저도 찜찜한 뭐 그런 사람을 만난다든가 그 상황입니다. 아니면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성대결절 잘 치료하고 도라지 먹어가면서 그림 연습 엄청 노래 연습했는데 오디션 날 뭐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을 합니다. 단순하게 교통사고 났다 뭐 이런 천재지변 말고 선택해야 되는 아이러니를 이때 잘 심어주죠. 오디션에 나갈래? 아니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병든 누구 친구 병문안 갈래? 뭐 이런 거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자 나도 헷갈리겠다 이 상황을 줍니다. 최악의 상황 혹은 최악의 어떤 고민스러운 지점 요거를 이때 심어줍니다. 요때는 당연히 말가 상태죠. 이과적으로 보면은 이도저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8장과 9장을 그래서 함께 보면 된다고 합니다. 8장과 9장을 함께 보면 돼요. 함께. 자, 주요 플롯 포인트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악플이 혹은 감탄이 요때 많이 나옵니다. 독자들이 제일 많이 악플 달 때 혹은 감탄할 때 와 쩔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와 지금까지 본 캐시 다 회수하고 싶다 뭐 이러고 요때 확 나뉘어요. 죽는 것 혹은 죽음에 해당할 정도로 나쁜 일들을 지불하고 그만큼 강한 걸 요때 얻는데 그게 9단계 보상이에요. 한 줄기 빛.
한 줄기. 그래서 이걸 왜 같이 봐야 되냐면, 8번과 9번이 단 1분에 8번과 9번이 단 1분 만에 들어가 버렸던 순간은 뭐냐면 장갑 끼고 I am Iron Man이에요. 알겠어요? 그 순간이에요. 시련이 왔는데 여기서 I am Iron Man 하면 지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 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면 그만큼 강한 걸 얻어낸다. 뭐냐?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계는 같이 보는 게 조금 어울리고 결이 맞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강하는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고 뭔가 좀 이제 끝났나? 이제 여기서 끝인가? 이 지점이 나와요. 야, 우리 살아날 수 있어? 이거는 사망 플래그인 거 알죠? 네. 진짜 끝났는갑다는 그거 뭐고 회생 포인트인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끝난 건가? 다 끝났나? 이거 리액션도 중요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잖아. 지금이라면서 이렇게 그 지점이에요. 이때는 멘토가 죽거나 이거 중요해요. 이 이야기 여정의 근본 목적이 죽어버리는 경우예요. 근본 목적이 죽어버리는 경우. 자, 참교육이 혹시 곧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대단히 이 지점에 근접하려고 하는 것. 참교육 보는 사람 없어요? 계속 새로운 빌런들 나타나고 응징해주고 잘 가다가 지금은 주인공의 근본 목적, 사람은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바뀌도록 노력해야 돼라는 그 근본 목적이 흔들려 버렸잖아. 자기 애인을 때려 죽인 사람이었는데 찾아가서 면회했더니 들었던 말은 그때 한 방에 죽어버렸더라고. 손맛이 좋았지. 그러니까 얘가 빡 돌아가지고 그게 떠올라서 마구마구 때려잡는데 그러면 자기가 행사한 거는 그냥 폭력이었을 뿐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직서 내고 그 상태까지 내가 공부했는데 한 달 전쯤에. 그래서 주인공의 심리가 이때는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대단히 암울한 질경이 옵니다. 암울한 질경입니다. 신화에서는 고래 뱃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9번 보상. 방금 그 시련을 겪었으니 이제 보상 줘야 되잖아. 그만큼 고구마 먹였으면 사이다 한 모금 하게 해줘야지. 근데 이 사이다가 대단히 세야 됩니다. 왜 대단히 세야 되냐? 이제 이야기 끝날 거거든. 이제 이야기 끝날 거기 때문에 앞에 사이다는 목축이고 또 먹이고 목축이고 이건데 여기서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대단히 사이다 많이 먹여줘야 됩니다. 주인공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의 희망을 마주합니다. 저는 어쨌든 인생 만화가 드래곤볼이니까 피콜로한테 크리링이 후급부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크리링이 그러니까 죽으니까 손오공이 혹은 카카로트가 빡쳐가지고 초사이어인이 된다니까. 근데 그때 피콜로 이제 응징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 거의 가지고 놀거든. 그래서 하나의 희망을 마주한다. 초사이언 데프스야. 그래갖고 그 희망으로 다시 발을 내딛는다. 그래서 이때는 되살아나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상승의 이미지, 어떤 위압적인 주인공 완전 지금 짱이다. 요 상태, 고치된 상태. 이때의 갈간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센 부분이다. 새로운 힘을 얻었는데 그동안 얻었던 얄팍한 아이템들이랑 다르게 제일 센 거예요. 엑스칼리버 이런 거. 초사이언 이제 이런 걸 얻어요. 8단계에서 근데 희생이 너무 사소하면 여기서 이 정도의 보상을 얻었다라는 거에 독자가 조금 납득을 못하게 돼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크리링 정도는 죽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연히 만났던 덴데. 그래, 덴데 착한 친구지. 근데 덴데가 죽었다 거기서 빡쳐서 초사이언이 된다? 좀 이상한 거죠. 뭔데 둘이 연애했나 우리는 들은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러는 거죠. 크리링은 완전 소꿉친구고 어릴 때부터. 혹은 로맨스 장르에서는 별것도 아닌 오해 뒤에 느닷없이 결혼해 한다든가. 드래곤볼에서는 드래곤 내가 써놨네. 초사이언 되는 장면. 이때 크리링 정도. 이야, 소름 끼친다. 이거 보지 않는 상태에서 덴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남의 코인 하나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0번, 11번, 11번을 여러분이 12단계로 적으라 했을 때 10번이 뭐 적지? 11번 뭐 적지? 12 뭐 적지?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대단히 헷갈릴 겁니다. 제가 팁을 주자면 하나로 합쳐버리죠.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결혼했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앞에 여러분 5, 6단계까지 세팅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골진할 건데 이야기 결말까지 짜놓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시놉시스는 결말까지 결말을 짜놓으라고 추천드리는 거고
연재하다 보면 저 뒤에 있는 10, 11, 12 요 단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작가님 이거 반응 너무 좋아요. 완결하면 안 되겠어요. 시즌2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거 새로운 인물 다 추가해 버린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대거 새 인물 추가하면 단계 중에 몇 단계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새로운 막 시즌2 가시죠 작가님 하고 새로 계약하고 그런 거고요. 작가님 여기서 이제 슬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급속하게 드디어 그 피콜로가 아니고 누구 대머리 입고 누구 프리더를 해치우고 이제 온 우주는 희망을 찾았고 회복했다. 그리고 손오공과 일당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내버려요. 알겠죠? 자, 보상을 받았으니 뭐 전투에서 이겼으니 아니면 연애에 성공했으니 오디션에서 어떤 우승을 했으니 아니면 학교의 일진들을 드디어 다 쓸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기완의 길, 정면 대결, 보상을 얻었으나 마지막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 이 정도인데 이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안 하려다가 일단은 해보긴 할게요. 아까 대단히 크게 이겼어 완전 짜릿했는데 드디어 일어섰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할 위기에 처한다. 요거는 여긴 써놓은 건 아닌데 제가 그 예시를 많이 드는데 최종 보스를 쓰러뜨린 줄 알았더니 뒤돌아섰는데 나한테 총 겨누는 소리가 들리는 요런 상황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뭐 살아있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때는 사냥감도 잡아갖고 시련도 보상도 받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신화에서 다 따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여행을 마치고 헤라클레스가 뭐 용 때려잡고 해가지고 여행 마치고 우리 마을로 돌아오면 옛날에는 뭘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정화 단계를 해야 된다. 씻긴 굿 제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왔던 거죠. 근데 현대 문명이랑 조금 안 맞죠. 조금 안 맞아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영화 봤을 때 뭐 웹툰이나 봤을 때 드디어 모든 적을 다 무찌르고 세상은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니까 드디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제 끝나면서 엔딩 크레딧 오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뒤에 여러분 뭐 보여줘요? 뒤에 뭐 보여주냐고? 쿠키 영상 같은 거? 응, 쿠키 영상 전에 그 전에 보여주잖아. 그 전에 보여줘. 예를 들면 그때 다시 요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상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후일담, 아니면 뭐 서로 위로하고 뭐 하는 거 뭐 그런 모습,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 약간의 암시, 뭐 이 정도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괴수물, 뭐 어떤 크리처물 물리치는 웹툰을 기획했다. 그러면 하수도에 숨어 살던 뭐 괴수 물고기들 다 때려잡고 드디어 이제 뉴스에 뭐 다 해치웠으면 어쩌고 뉴스가 나는데 이번에는 저쪽 호수에서 물이 거품이 뻐글 오르면서 약간 꼬리 일부분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엔딩 끝나는 경우가 뭐냐면 투 하겠단 말이에요. 그거를 넣어줄 거 아니면 그런 걸 넣어줄 거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후일담 어떻게 이제 회복됐다 요 얘기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포인트가 요 단계에서 또 나오는 건데 지금 트렌드에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다. 안 맞을 수는 있다. 자, 부활입니다. 그래서 빛으로의 각성인데 주인공이 9번 보상 때 받았던 거, 9번 보상 때 받았던 이 하나의 희망으로 완전히 각성하게 되므로 완전체가 돼서 시련을 이겨낸다. 그래서 갈까 단계인데 10, 11 플러스 12는 마지막 대결, 최종 대결 혹은 이걸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묶음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12는 당연히 진 엔딩, 진 엔딩 영약 가지고 기원한다. 이거는 원전이니까 여러분이 다르게 해야 되겠죠. 주운 마약 가방을 전부 경찰서에다가 무사히 돌려주고 그 조직 조폭들도 전부 다 잡히게 되고 빌런이나 이런 애들은 서로 싸워서 죽고 드디어 우리 집에 평범한 가장으로서 돌아왔다. 요거예요. 뭐 포상금 같은 거 받았겠지. 예를 들면은 오디션에서 우승하고 결말은 바꿀 수 있죠. 오디션 우승은 결국 못하고 왜냐 친구 병문안 가버렸기 때문에 오디션은 그 재수 없었던 기집애 걔가 우승하고 나는 떨어졌지만 우연히 한 통의 전화가 오네요. 자, 기완의 길에 정면대 보상은 얻었는데 친구한테 우정은 되찾았겠지. 친구 병문안 갔으니까. 그 친구한테 마지막 어떤 보상을 받겠죠. 진정한 보상. 야, 너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노래를 좋아했던 거잖아. 이 어떤 진 목표를 친구가 찾아줍니다. 너는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하고 싶은 게 아니고 노래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 엔딩 같은데 이런 결말은 좀 유치한가? 마을 노인정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뭐 이렇게 내돈을 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쭉 흐르기 시작한다. 뭐 그런 식으로 흘러도 되고, 아니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장치로 병문안 갔던 그 친구 아버지가 SM 사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되고, 그건 좀 너무 유치하지만 요때 영약을 가지고 기환한다. 어디로? 보통은 원래 있던 내 일상으로, 원래 내가 살던 그 평화로운 상태로, 내가 살던 마을로, 내가 원래 노래 부르기 좋아하던 코인 노래방으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기환한다 이 말입니다. 모함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된 주인공이니까 여행을 겪었으니, 자,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르다. 제가 나선형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금 오버하면서 표현했던 거, 처음에 출발했던 여기에서 계속 시련을 겪으면서 저까지 갔어요. 알고 보니 좌표로 보니까 이렇게 보면 똑같은 상태예요. 같이 마을에 왔잖아 다시. 근데 주인공은 성장해 있다. 같은 마을에 왔지만, 같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더 성장해 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로 보통 엔딩을 해주면, 이게 영웅 여정의 12단계로 이야기 짜는 하나의 잘 먹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요약본이 이거야. 1, 3, 2. 그래서 요거는 하나로 묶어버려라. 요거는 후일담. 요거는 그렇게 끝났어요. 이야기의 결말. 요거는 후일담. 그래도 뭐지? 뭐 마을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SM 사장이 혹시 자네 우리 연습생으로 오디션 볼 생각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서 흥겨운 음악 나오면서 크레딧도 오른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기에 모든 이해를 돕는 핵심 키워드는 이과적 사고로 그냥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플롯 포인트는 딱 2개 지점만 잘 잡으면 선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플롯 포인트가 저기 5단계고, 두 번째 플롯 포인트는 클라이막스 지점이에요. 연재 협상은 첫 번째 플롯 포인트까지만 보여주고, 요 얘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협상 때는 두 번째 플롯 포인트, 그 클라이막스 부분 때 이렇게 하면은 뭐 괜찮다라는 뭐 팁도 있다고는 합니다. 자, 12단계 중 여러분 너무 오늘 써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2단계를 꾸역꾸역 써보든가, 아니면 영 안되겠으면 3막 구조만 써보든가, 아니면 1에서 5단계까지만이라도 써보면 이야기 세팅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야기 세팅. 자, 이때 여기는 써져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설정놀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설정놀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말까지 한번 써보고 구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에서 5 써보고 1에서 5 써보고 1에서 5 써보고 계속 써고 구기고 쓰고 구기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설정놀이에 빠져요. 왜냐면 1에서 5단계 내가 쓰기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이과적 사고로 따지면 되게 쓰기 쉬워요. 되게 쓰기 쉬우니까 6, 7, 8단계로 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앞에 떡밥도 회수해야 되지, 이야기 진행도 시켜야 되지, 뭔가 머리 복잡하거든. 막 쓰기 싫고 막 괴롭거든. 생각은 안 나는데 백지는 떠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덮고 다른 이야기를 또 1에서 5부터 짜기 시작합니다. 프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프로들도 많이 계속 그럽니다. 왜냐면 너무 두려워요. 거기까지 가는 게. 더 넘어서서 완결까지 구상한다는 게 되게 가성비가 안 좋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공황 발작 일으키고, 나 이거밖에 안 된 놈이어서 사람 이상하게 자존감 떨어뜨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아직 뭐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자기를 많이 너그럽게 두시고, 오늘 잘 안 써지거든 5단계까지만이라도 한번 써보시고 카톡에 올리고 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자, 쭉 1에서 5가 1막, 2막이 6, 7, 8, 9, 3막이 10, 11, 10입니다. 다른 거 뭐 설명 안 한 거 있죠? 오케이. 출판 만화에서는 1권에서 1장이 나옵니다. 보통. 팀 몇 개만 줄게요. 2권부터는 2장인데, 2권부터는 이 6, 9단계가 100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이야기 끝낼 즈음에 이제 10, 11, 11을 해준다 이거고, 결국 이거고, 오케이. 나머지는 뭐
주인공의 성장 이런 구조. 나선형 구조 여기 나오네요. 일상이었는데 다시 복귀했을 때는 훨씬 성장해 있다. 아이고 이거 보여줬으면 됐을 걸 내가 괜히 이거 뻔짓을 하고 있었네. 성장해 있다. 훨씬 성장해 있다. 그겁니다.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 혹시 궁금하면 영상은 혹시나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면 캡처해서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단행본 얘기라서. 자 그럼 제가 이걸 띄워 놓을게요. 여러분들은